340m 크기의 암석 덩어리가 초속 30km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에펠탑보다 큰 이 괴물의 이름은 아포피스예요. 과학자들의 계산이 틀렸다면요? 2.7%였던 충돌 확률이 갑자기 100%가 된다면요?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진 순간 수천 개의 핵폭탄이 동시에 터지는 것과 같은 에너지가 방출되고 10층 건물 높이의 쓰나미가 전 세계를 덮칩니다. 오늘은 이 악몽 같은 시나리오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4년 천문학자들이 소행성 99942 아포피스를 처음 발견했을 때 전 세계가 술렁였어요. 왜냐고요? 초기 계산 결과 이 소행성이 2029년 지구와 충돌할 확률이 2.7%나 됐거든요. 37분의 1 확률이에요. 정말 아슬아슬한 숫자죠. 다행히 추가 관측을 통해 아포피스는 지구에서 3만 킬로미터 거리를 안전하게 통과할 거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달까지 거리가 38만 킬로미터니까 정말 가까운 거리긴 하지만요. 천문학적으로 보면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하지만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면요? 만약 예상보다 훨씬 빨리 접근하고 있다면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대책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어 수단부터 살펴보죠. 현재 과학자들이 연구 중인 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건 운동 충격기 방식이에요. 우주선을 소행성의 정면으로 박아서 궤도를 살짝 틀어놓는 겁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이죠. 나사가 2022년 DART 미션으로 실제 테스트에 성공했거든요. 디모르포스라는 작은 소행성에 우주선을 충돌시켜서 궤도를 11분이나 바꿨어요. 무게 570kg짜리 우주선이 시속 22,000km로 충돌한 결과였죠. 다만 이 방법은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최소 몇 년 전에는 알아야 하죠. 두 번째는 중력 트랙터라는 기술인데요. 거대한 우주선을 소행성 옆에 오랫동안 붙여놓으면 중력으로 조금씩 경로가 바뀐다는 원리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예요. 수십 년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레이저 방식입니다. 강력한 레이저로 소행성 표면을 계속 증발시키면서 반작용으로 방향을 틀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로켓 엔진처럼 작동하는 셈이죠. 아직은 이론 단계지만 미래엔 실용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카드가 있죠. 바로 핵무기입니다. 아포피스처럼 큰 소행성이 급박하게 다가온다면 결국 핵폭탄밖에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핵무기로 소행성을 공격하면 깨끗하게 파괴되는 게 아니라 산산조각 나버려요. 하나의 큰 덩어리 대신 수십 개의 작은 조각들이 지구로 쏟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방사능에 오염된 채로요. 이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큰 소행성 하나보다 작은 운석 여러 개가 더 넓은 지역에 피해를 주거든요. 상상해보세요. 방사능 운석 비가 전 세계 곳곳에 쏟아지는 광경을요. 이건 단순한 소행성 충돌이 아니라 핵전쟁 수준의 재앙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핵 낙진을 맞는 거죠. 그래서 핵무기는 정말 마지막 선택지예요.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에겐 결정할 시간조차 없어요. 아포피스가 이미 대기권에 진입하고 있거든요. 이제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자, 그럼 충돌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지구 표면의 71%가 바다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아포피스가 바다에 떨어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태평양 한가운데 어딘가에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죠. 우리 눈엔 직접 보이지 않을 겁니다. 수평선 너머 먼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영향은 전 세계가 느끼게 될 거예요. 충돌 에너지는 수천 개의 핵폭탄과 맞먹습니다. 방사능만 없을 뿐이죠. 해저에 지름 1km짜리 거대한 분화구가 생기면서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순식간에 증발해요. 물기둥이 수 킬로미터 높이로 치솟죠. 충돌 지점 주변 바다는 말 그대로 끓어오를 겁니다. 그리고 주변 물이 사방으로 밀려나면서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바로 메가 쓰나미의 탄생입니다. 이 쓰나미는 제트기 속도로 퍼져나가요. 시속 800km 가까이 되거든요. 몇 시간 안에 태평양 전역을 뒤덮을 겁니다. 막을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파도의 높이가 문제예요. 최소 30m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10층 건물 높이죠. 2004년 인도양 쓰나미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30m가 넘는 파도가 몇몇 지역을 강타했는데 사망자가 23만 명을 넘었어요.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은 파도 높이가 35m까지
파도까지 치솟았죠. 그런데 이번엔 그런 파도가 태평양 연안 전체를 동치에 덮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페루, 칠레,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까지요.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죠. 태평양을 둘러싼 모든 해안 도시들이 타겟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도쿄, 마닐라, 시드니 같은 대도시들이 모두 위험해요. 고층 빌딩도 버티기 어려워요. 파도의 힘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항구, 공항, 발전소, 정유시설 같은 기반시설이 모조리 파괴될 겁니다. 파도는 육지 깊숙이 밀려 들어가면서 내륙까지 피해를 입히죠.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해요.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 어쩌면 수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연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피할 시간조차 없을 거예요. 경보가 울려도 몇 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파도의 속도가 너무 빠르죠. 게다가 쓰나미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밀려와요. 이런 상황이 하루 이상 지속될 수 있어요. 쓰나미가 지나간 뒤의 모습은 상상하기조차 힘들 겁니다. 해안 도시들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아포피스가 육지에 떨어진다면요?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바다에선 물이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지만 육지에선 그런 완충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소행성 충돌 분화구는 보통 소행성 크기의 10배에서 20배 정도 돼요. 아포피스가 340m니까 분화구 지름은 최대 7km까지 가능합니다.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크기예요. 분화구 깊이도 1km가 넘을 수 있고요. 충돌 지점 반경 수백 킬로미터 내의 모든 것이 초강력 충격파로 박살나요. 규모 8 이상의 초대형 지진파도 발생하죠. 건물들이 카드집처럼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지고 지하시설이 붕괴돼요. 그리고 엄청난 열이 발생해서 주변 지역에 대형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충돌 순간 섭씨 수천 도의 열이 발생하면서 반경 수십 킬로미터 내의 모든 것이 불타버릴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충돌로 인해 엄청난 양의 먼지와 잔해가 대기 중으로 치솟습니다. 이 먼지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서 지구 전체가 어두워져요. 낮인데도 황혼처럼 어둑어둑해지는 거죠. 이걸 충돌의 겨울이라고 부르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농작물이 자랄 수 없게 됩니다. 광합성이 안 되니까요. 지구 평균 기온이 몇 도씩 떨어질 수 있어요. 대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도 급증할 거예요. 태양광 발전도 먹통이 되고 기후 패턴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가 나타나죠. 식량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 세계적인 기근이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지속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육지 충돌의 경우 직접 피해 지역에서만 수백만 명이 즉사하고 2차 피해까지 합치면 수천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나올 겁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무너지면서 전염병도 돌 수 있어요. 식수 공급이 중단되고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2차 재난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있어요. 아포피스 정도 크기로는 인류를 멸종시킬 순 없거든요. 공룡을 멸종시킨 칙술루브 소행성은 아포피스보다 30배 이상 컸어요. 아포피스는 엄청난 피해를 주긴 하지만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문명이 붕괴하진 않을 거예요. 다행히 이런 시나리오는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아포피스는 2029년에 안전하게 지나갈 거고 나사가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우주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소행성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언젠가 정말로 위험한 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2022년 나사가 성공시킨 DART 미션처럼 소행성 방어 기술도 개발되고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미리 발견하고 미리 대응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거죠. 소행성 충돌은 전 인류의 문제니까요. 우주는 넓고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